이 학원이 나한테 의미가 있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눈앞에 직면한 문제 때문에 오는 생각이고요. 애초에 내가 상위권의 학원을 왜 선택했는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상담 신청 요령 문의가 많습니다. 상담 신청은 저를 친구 추가하시고 그 주소로 상담 신청합니다. 저희 아이 상황 또는 저희 상황이 이렇습니다. 남겨두시면 제가 1차적으로 이 사연을 한번 읽어보고 상담 답장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답장 양식에 맞게 딱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거의 2, 3일 안에 상담은 진행되는 편이고요. 답장을 받으신 분들은 무조건 상담이 진행되니 이 위로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쌤캠입니다. 오늘은 극상위권 학원에서의 강사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이제 극상위권의 학원이라 함은 크게 4개 정도를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 학원들이 예전처럼 정통 종합반이라고 해서 하루에 6시간씩 의무적으로 수업을 해야 하는 학원들도 있지만 시대땡땡이나 하이땡땡들은 요즘 선택 수업제로 조금 변화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네가 원하는 수업을 대학교처럼 선택해서 듣고 남은 시간은 자습을 하건 인강을 하건 뭘 하건 너네 스스로 운용을 해봐. 왜냐면 극상위권의 학원이라 함은 기본적으로 3등급 이내의 아이들의 집합체입니다. 그래서 특정 과목이 약할 수 있고 특정 과목의 특정 파트가 약할 수 있고 자기들이 강화해야 하는 부분과 조금 신경을 덜 써도 되는 과목이 나뉘어져 있다는 거죠. 이미 보통 3, 4, 5, 6등급들은 골고루 균등하게 공부를 해야 한다면 이제 1, 2, 3 상위권의 아이들은 개개인별로 약한 파트와 부위가 다르니까 그걸 스스로 조절해봐. 이런 의미로 이제 선택 수업제를 시행하는 학원들이 2곳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2곳 중에서 사연이 온 건데 어떤 거냐면 이제 강사들도 과목별로 강사들이 6명, 7명씩 있으면 국어 6명, 7명, 수학 6명, 7명 이렇게 있으면 이 중에서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강의가 있고 인기 있는 강사가 있고 인기 없는 강사들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수업이 신청한다고 무조건 진행되는 게 아니고 신청해서 또 선착순이건 뭐건 딱 인원 제한이 있겠죠. 그럼 A, 제일 인기 있는 A 강사 100명 끝났어. 그럼 B 강사한테로 넘어가고 B 강사 100명 끝나면 C 강사 이렇게 계속 A, B, C, D, E까지 있다면 이제 나는 A 수업을 들어야겠는데 이 수업을 신청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A를 신청했으나 인원 제한이건 뭐건 밀려서 이 수업을 듣게 된 건데 아이가 나는 이 극상위권 학원에서도 제일 인기 있는 강사의 수업을 듣고 싶은데 이제 조금 인기 없는 강사의 수업을 들으면서 자습은 하루에 7, 8시간씩 자습이 긴데 이걸 들어야 하나? 이런 의문을 좀 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쩔 수 없이 극상위권 학원들은 강사 채용이나 강사 검증이 굉장히 빡빡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강사나 그 극상위권 학원에서 수업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거기서 수업한다는 것 자체로 이미 많은 모든 검증이 끝났다는 이야기인데 그 안에서 인기도라는 건 사실 이런 것 같아요. A, B, C, D, E의 인기도가 나뉘는 건 그 강사들의 실력이 아니라 그 강사들의 수업 방식, 말투, 재미 이런 걸로 인기가 나뉠 거거든요. 일단 수천, 수만 명의 강사 중에 그 극상위권을 뚫고 들어갔다는 것 자체로 모든 실력이나 능력의 검증이에요, 이미. 근데 그 안에서 이제 또 A, B, C, D가 나뉘는데 A의 강의를 못 듣는다고 해서 그 학원을 나오면 다른 학원들이 그 강사 퀄리티보다 못하다고 제가 뭐라고 그렇게 말할 순 없지만 이미 검증이 끝난 메인 강사들의 수업을 버리고 다른 학원으로 가는 것 자체가 오히려 리스크가 더 큰 거죠. 여러분, 상위권의 학원일수록 어떤 많은 수업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부족한 걸 연구하고 그걸 강화하는 데 시간을 쏟아야 합니다. 사실 수험생들이 하는 생각과는 반대죠. 이게 등급이 낮은 아이들이 계속 자습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미 머릿속에 뭔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은데 자습을 많이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등급이 낮을수록 정리된 강사의 수업을 최대한 많이 들으면서 그 수업으로 정리를 하는 거고요. 등급이 높을수록 이미 머릿속에 90% 이상 정리가 돼 있을 거고 그 정리 안 된 10%를 위해서 자습이 많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반대로 생각하더라고요. 보통 자습 시간이 없어요라고 나오는 아이들은 다 등급이 낮은 아이들입니다. 혼자 공부하면 안 되는데 계속 혼자 뭔가를 해야 된다고 착각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자꾸 상위권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를 주워들어서 그래요. 자습 시간이 부족하대, 혼자 공부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등급이 낮을수록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인 강사와 함께 수업을 들으면서 공부하는 게 맞고, 등급이 높을수록 자습이 많은 게 맞고, 이게 뭐 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극상위권, 그러니까 내가 극상위권 학원에 다니는데 이 학원의 ABCD 이 안에 강사들 중에 A 강사의 수업을 못 듣는다고 해서 학원을 이동했을 경우 더 많은 리스크를 낳을 수 있죠. 애초에 여러분 극상위권의 학원을 갔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나는 그 극상위권의 집단에서 뭔가 위안을 받는 아이인 거예요. 그게 필요한 아이인 거죠. 제가 2, 3, 4등급들 학원 선택할 때 꼭 이야기합니다. 나보다 잘하는 극상위권의 집단에서 그걸 쫓아가기 위해서 자극을 받는 아이는 상위권의 학원에 가야 하고요. 반대로 2, 3, 4등급 나보다 잘하는 아이들 사이에서 치고 자기가 아래 등급이란 것 자체가 불편한 아이들은 중형의 꼭대기 반을 가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라인이 나뉘는데 애초에 내가 등급이 2, 3, 4나 1, 2, 3이나 중형 가건, 대형 가건 선택할 수 있는 등급에서 대형 상위권의 학원을 갔다는 건 나는 상위권의 학원 아이들이 많은 집단에서 힘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눈앞에 문제가 펼쳐졌죠. A 수업을 듣고 싶은데 A 수업을 못 듣게 돼서 이 학원이 나한테 의미가 있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눈앞에 직면한 문제 때문에 오는 생각이고요. 애초에 내가 상위권의 학원을 왜 선택했는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맞잖아요? 애초에 2, 3, 4는 그리고 1, 2, 3, 4를 섞은 등급들은 선택이란 걸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극상위권을 왜 선택했는지 그리고 이 상위권의 아이들이 많은 게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를 고민해야 하며 그리고 오늘 영상의 결론 그 상위권 아이들의 수업을 하는 강사 라인에서 1, 2, 3, 4, 5, 6, 7 번호까지 매겨진다고 합시다. 인기도가. 그럼 7번 강사라고 해서 실력이 부족하거나 강의력이 떨어지는 게 절대 아닌 거죠. 그 학원 자체에서 강의하는 것조차가 우월하다는 인정입니다. 인정. 우월감의 인정. 그러니 여러분 좀 아직 어리잖아요. 20살, 19살, 21살 아직 어린데 그냥 딱 그 강사의 수업을 들을 수 없다는 거에 실망해서 그 학원을 버리려는 고민을 하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애초의 문제를 원점으로 돌려야 합니다. 내가 이 학원에 왜 들어왔나? 내가 이 학원에 1번 강사 수업 들으러 들어온 게 아닐 거거든요. 그냥 상위권의 집단이기 때문에 그 학원을 선택했을 확률이 70%. 그럼 이제 와서 1번 강사의 수업을 들을 수 없다고 해서 처음 선택한 그걸 버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저는 이제 이 제주 학원의 상황 그리고 강사들이 어떤 식으로 강사 세팅이 되는지 뭐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극상위권 강사들은 이미 전국 난다 긴다 하는 강사들 중에 라인업이 된 강사들이니까 그 강의의 수업을 믿고 따라가세요. 그리고 등급이 높을수록 수업에 의지하는 건 낫잖아요. 특정 필요한 부분을 습득하면서 혼자 공부를 알차게 해나가는 게 중요한 등급이 1, 2, 3, 4를 섞은 성적표를 가진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수는 눈앞에 어떤 문제가 펼쳐졌다고 해서 쉽게 이것저것의 선택을 바꾸는 게 아니라 전체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 등급에 맞는 공부 방법이 무엇인가도 고민을 해야 하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도 1위 1비 할 날이 많을 거예요. 뭔가 공부를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이거 아닌 거 아니야? 나 학원 옮겨야 되는 거 아니야? 나 다르게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고민이 잦을수록 나는 공부하기가 힘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 묵묵함이 중요합니다. 재수는 묵묵히 나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 방향에 맞게 꾸준히 묵묵히 나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 일희일비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